뉴스 브리핑. 2018년 1월 19일 금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한국일보. 환영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평창 해빙 바라보는 복잡한 시선. 계속해서 세계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거론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분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격탄. 또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분노한다. 그리고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와 모욕,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폭로전 시사, 금도 넘은 전면전. 다음은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발언, 전 정권과 현 정권 정면 충돌. 이번엔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 MB의 분노 금할 수 없다. 직격탄 날렸다. 아울러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거론한 MB에 분노한다. 이제는 동아일보. 국세청, 5개월 새 네 번째 강남 집값 세무조사한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 MB의 분노 금할 수 없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와 동아일보를 제외하고 7개 종합일간지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신문들이 사설을 내놓고 있는데 조선일보 사설과 경향신문 사설 대조해 볼까요? 우선 조선일보입니다. 검찰이 조만간 국정원 특수활동비나 다스 문제를 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만신창이로 만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 보복과 비리 수사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에서 자유로운 정권, 가족이나 측근 비리와 상관없는 대통령은 얼마나 되겠나. 여기까지가 조선일보 사설이었고요. 이번엔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상납 등 분명한 권력형 비리조차 진영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법치를 모욕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아직도 세상이 변한 줄 모르고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은 이런 해괴한 꼴을 더는 보지 않도록 남은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 네, 여기까지가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문자 의견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날씨 또 주말 날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이서연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하늘 자체는 맑겠는데요. 오늘도 미세먼지로 다소 뿌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 공기가 탁해져 있는데 충북과 구의 남부지방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북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중서부 지역도 점차 짙어질 수 있어 외출하시는 분들은 황사용 마스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은 오늘도 크게 춥지 않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 현재 대부분 영하권인데요. 서울은 현재 영하 1.9도로 어제보다 낮지만 그래도 평년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 5도, 광주 8도, 대구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주말 동안에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대기가 정체되는 데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또다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계속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야 찬바람이 불어오면 미세먼지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
미궁 장사랑에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구매 금액별로 총 1억 상당의 선물을 팍팍 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미궁 장사랑 검색해야겠죠?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3개월 만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초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2.9%로 전망했지요.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을 3%로 제시했습니다. 아직 지난해 성장률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으로 봤을 때 연 3%대 성장은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황이죠. 한국은행 전망대로 된다면 한국 경제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 이상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을 1.7%로 낮추어 잡았습니다. 지난해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9%로 전망했다가 10월 1.8%로 낮춘 뒤 2회 연속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세계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죠.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짜맞추기식 수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보복 정치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청와대 참모들은 전직 대통령 MB와 현직 문재인 대통령의 대립으로 쟁점화되는 것을 우려해 기자들 질문에 침묵했었는데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되레 왜 참고 있느냐 이렇게 참모들을 질책하며 대변인에게 자신의 발언을 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는 이른바 노무현의 동지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인데요. 그것뿐입니까? MB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정치적 책임이 적지 않은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식으로 자신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할 명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활용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감정선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한겨레가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나왔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MB 측근인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저희들도 이전 투구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폭로를 암시하는 듯한 위협성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MB의 도덕성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검찰의 특수수사 기법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검찰 수사도 비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먼저 조사 대상자에 된 사람을 아주 지저분하고 치사한 사람으로만 언론에 흘립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사를 하고 이렇게 몰아가는 건데요. 그 돈 중 일부가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 김윤옥 여사가 해외 순방 때 함께 가셔가지고 거기서 해외에서 명품 구입을 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한다는 게 저희들이 대충 판단이. 지금 올해가 개띠해라고 저희들도 이전 투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도록 이끈 것은 핵심 집사들의 진술이 한몫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MB가 자기 사람을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 자기 목을 죄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MB의 성골 집사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MB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수사의 키맨으로 떠올랐습니다. 친이명박계였으며 과거 MB의 오른팔로 불렸던 정두원 전 의원은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MB의 분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 조용한 성격에 일 처리가 깔끔해서 MB 비서로 15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김희중 당시 부속실장은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년 넘게 징역형을 살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활고가 심해졌고 부인이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겪었습니다. MB 측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정두원 전 의원은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개인 돈을 챙기고 그런 친구는 아닌데 저축은행 사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얽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챙기지는 않았지만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안고 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발언인데요. 하지만 당시 MB가 특별 사면은커녕 부인의 장례식 조문마저 챙겨주지 않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출소 이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여러 번 MB에게 면담 요청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M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은 배신감이 작용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 수석 부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97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서울시장실의 비서관, 청와대 들어가서 부속실장 이르기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지근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다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저축은행 사건으로 이제 복역을 하고 그 이후에 이분에 대해서 실제 사면을 이제 안 해주고 또 나와서도 되게 냉대시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되게 본인으로서 인간적인 어떤 모멸감 이런 것들을 거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은 지금은 더 이상 뭐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 더 뭐 이런 이명박 측근으로부터 무슨 기대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 그대로 오히려 얘기함으로써 그런 자기 어떤 그런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그게 도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최근 김희중 전 실장은 특활비 전달과 관련해 내가 착복한 것은 없다. 나도 살아야겠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과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그제 언론 보도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이 MB의 부인 김윤옥 씨 측에 전달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어제 아침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방금 들으신 대로 CBS 라디오에서 직접 명품 구입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와 관련된 제보를 공개했습니다. 제보자로부터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검찰 진술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어제 아침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있었던 박홍근 원내 수석 부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 전 실장의 핵심적 진술은 자신이 특활비 1억을 지시에 의해서 받았고 그걸 달러로 환전해서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던 제2부속실장 쪽에 줬고 그 돈이 김윤옥 당시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러를 건네받은 당시 제2부속실장 등 관계자를 검찰이 추가로 조사하면 국민의 혈세가 명품 구입 등 사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이미 입막음을 했을지 모르지만 당시 청와대 기록관으로서 이런 특활비 상납 등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김윤경, 이진영 씨에게도 검찰이 서둘러 확인해 볼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다스 임원들이 제주도에 600억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동산은 차명재산, 즉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서로 교차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마음대로 땅을 팔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다스 임원들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충남 천안에도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다스 본사가 있는 경주에도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스 핵심 관계자는 김성우 전 사장이 MB와 함께 경주 부동산을 보러 다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전직 다스 총무차장은 MB가 여기에 길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지역을 김성우 사장이 샀다, 내가 직접 들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스 임원들이 사들였던 부동산에 대한 실소유주와 함께 매입 자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10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처음 수면 위에 올라왔지요. 민간인인 김종희 KB 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MB를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총리실 지원관실에 불법 사찰을 받은 끝에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런 내용이 골자인데요. 지난 수요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2비서관은 2011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죠. 검찰은 당시 김진모 비서관이 장진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민간인 사찰 관련 폭로를 막기 위해 이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0년 민간인 사찰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장진수 전 주무관을 포함해 3명을 기소했습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2011년 류충렬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때 장성명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준 돈이라고 들었다, 이렇게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 본사에서 4톤에 육박하는 4대강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어제 민주당을 통해 들어온 제보 내용이라며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공개한 제보에는 어제 아침부터 용역 직원 10여 명이 동원돼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4대강과 보, 그리고 아라뱃길 사업 관련 문서를 파기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올린 글에는 파쇄된 종이와 함께 4대강, 그리고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임명사전 발표 기자회견, 이렇게 적힌 서류 파일들의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도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폐기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서류는 전자문서로 관리한다. 서류 파기 개연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파일.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앞으로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 전 대통령 말을 무시한 것일까? 측근들마다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노무현 정부 비리를 들춰내겠다며 엄포를 늘어놓는데 CBS 라디오에 나온 김두호 전 홍보수석.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것만이죠. 그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것들도 상당히 안 한 게 아닌가. 그럼 뭐 알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왜 없겠어요. 재임 중에 확보한 어떤 전임 정부의 그 문제들을 지금 공개할 생각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올해가 개띠해라고 저희들도 이전 투구를 한번 해볼까요? KBS 1라디오에 나온 김효재 전 정무수석. 이명박 정부도 5년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네. 집권이란 그 모든 사정기관의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왜 저희들이라고 아는 게 없겠습니까? 모두 다 까 뒤집어서 까 발리면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은 뭐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에 나온 이재호 전 특임 장관. 이 정권이 지금 박근혜 정권 적폐만 해도 감당하기 지금 조사하고 처리하기가 지금 어려운 국면에 그 1년간 끌고 있는데 게다가 평창올림픽도 있고 국내가 지금 화합하고 국민이 총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전 정권의 문제를 거스러서 잡아간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 정권을 건드리면 전 정권은 그러면 무사하느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제기되죠. 그러면 정치판이 진흙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인터뷰가 끝나고 몇 시간 뒤 문재인 대통령,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전날 기자회견에 대한 분노의 뜻표력.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 측의 엄포를 무시한 것일까? 한편 주진우 시사인 기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썼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이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바로 썼으면 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카드가 없어서 고심 중이다 이런 얘기를 이명박 측근한테 들었습니다. 정말 한방은 없는 것일까? 다른 사안이지만 이분도 한방은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한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방이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내가 입 열면 여러 명 다친다. 이 말은 무수히 많았지만 입을 연 사람이 있었나요? 입 열고 여러 명이 다친 사례가 있었나요? 이번에도 그 경우일지 이 경우는 또 다를지 지켜볼 일입니다.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 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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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좀봐라.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 또 고릴라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김도형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보수 언론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분노하지 마시고 가볍게 무시하시고 깨끗하고 정직한 나라로 거듭나는데 매진하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9018번 쓰시는 분, 문재인 대통령 분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졸렬한 행태에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2708번 쓰시는 분, 나쁜 짓 한 걸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알게 됐는데 자신의 죄를 죄 없이 돌아가신 분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맞서는 모습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5232번 쓰시는 분,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비리 혐의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의심된다면 정당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타기나 정치 쟁점화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8672번 쓰시는 분,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이라도 있었다면 자신의 과오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까지 거론하며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짓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최근 강남권과 목동을 포함해 서울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지요. 이에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복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하향한 이후 강남 3구의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 무려 30%나 올랐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서울 강남을 포함해 아파트 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약 600명에게 한 명당 평균 1억 6천만 원, 모두 1,0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소득이 없는 한 전업주부가 수십억 원어치 부동산을 구입했는데요. 이 자금은 남편이 사업용 자산을 담보로 해서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한 뒤 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은 데다 사업장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약 50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편법 증여 혐의자가 포함이 됐네요. 이상은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합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구태 정치와 결별하겠다라면서 가칭 통합개혁신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오늘 저희 두 사람은 양당의 대표로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통합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런 무능한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준 낡고 부패한 보수 야당은 반성도 책임도 비전도 없이 국민에게 대한 세력으로서 조금도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은커녕 막말과 구태로
비판과 견제라는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동선언은 통합에 대한 국민의당 내부의 극심한 반발을 다잡고 바른정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안철수 대표 측은 다음 달 4일 통합 여부를 결정할 전당대회를 전국 20여 곳에서 열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를 위해 안철수 대표는 선거인 명부 작업을 포함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바른정당 또한 국민의당 전당대회 이전에 전당대회 격인 당원 대표자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한편 유승민 대표는 통합에 동의 못하는 분들이 국민의당에 있다면 통합개혁신당이 출범할 때까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언급한 통합에 동의 못하는 국민의당 분들은 최소 14명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우리가 전부터 써온 개혁신당이라는 이름까지 도용했다. 이렇게 주장하며 통합선언을 비판했습니다. 통합 반대파 의원 14명이 탈당을 결의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이에 따라 바른정당 의원 9명이 합류해도 기존 국민의당 39석보다 적게 돼서 뺄셈 통합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 비례대표 가운데서도 이상돈 의원을 포함해 3명이 추가로 통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통합 반대파인 박지원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준비하는 전국 20여 곳 동시 전당대회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말 들어보시죠. 전당대 의장은 이상돈 의원이고 이상돈 의원이 몸을 23개로 갈라야 됩니까? 이건 박정희 전두환도 이런 짓 안 했어요. 네. 전당대 의장이 개를 선언하고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고 개표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세계 각국의 똑같은 회의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무시하고 23곳에서 해가지고 의장이 없는데 누가 선포해요? 2010년 이후 근로소득 불평등은 개선되고 있지만 전체 소득 불평등도는 더 심화됐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한 원인이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그리고 부동산 임대료와 같은 비근로소득 격차에서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국대 김낙년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약 7%로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하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자산에서 오는 소득이나 부동산 임대료를 포함하면 전체 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 5년 동안 0.4% 증가한 약 12%로 더 커졌습니다.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무료화를 3차례 시행했지요.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혈세 50억이 공짜로 날아갔다. 포퓰리즘 미봉책을 당장 중단하라. 이렇게 박원순 시장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5년 한 해에 17,000명이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했다. 이것은 정치적 공세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시장 역시 남경필 지사는 서울시 정책을 비난할 시간에 더 나은 정책 발굴과 시행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여기에 남경필 지사가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경기도는 이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가 이거야말로 정치 공세예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알프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지금 하나하나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6살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 되시는 모든 도민들한테 저희가 이 마스크를
2월부터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280만 매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요. 마스크 지원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 보호 대책이지. 2005년 이하 그 전에 만들어진 화물차가 약 5만 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5만 대에 대해서 매연 저감 장치를 다 달아드리는데 예산을 드립니다. 또 하나 공기청정기를 모든 어린이집에 저희가 경기도에 11,816곳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명박의 집사들, 흔히 이야기하는 신복들은 대부분 이명박의 부당한 지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집사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사들은 어땠을까요? 노 전 대통령 집사 중에도 비리로 엮인 이들이 있지만 그들은 대개 노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사업으로 이명박 정권에게 발목 잡힌 박연차 씨 말고는요. 이명박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밀을 안다, 이렇게 말했는데 논두렁식에 운운하면서 없는 말도 지어냈던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 숨길 무언가가 따로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 손치더라도 노무현의 비밀을 감추어 줄 테니 우리 이명박의 비밀도 감추어 달라, 이런 말일까요? 강산해의 와그라노. 네, 마지막 곡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와그라노 네토 와그라노 와그라노 네토 와그라노 와그라노 네토 와그라노 와그라노 네토 와그라노 와그라노 와와와와 그랬었노 모라케산노 모라케산노니 또 와그라노 우짜라고 이었네 우짜라고 내는 우짜란 말이고 우짜라고 니 우짜라고 그라노 니 단디해라 마고마해라 니 고마해라 니 그러다 다친대 와그라노 니 또 와그라노 와그라노 니 또 와그라노 와그라노 니 또 와그라노 와그라노 니 또 와그라노 와그라노 와와와 그랬었노.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